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증인 등은 모두 3분으로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2분이 우선 출석을 하셨고, 한희수 참고인은 한 10분 후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관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한희수 법무부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김원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선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 답변을 증인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질의 순서 아니죠.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증인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 예. 예. 증인은 후보자, 그러니까 이선혜 변호사가 비상임 위원으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수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필요성,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었죠. 예, 그 안건 담당자로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안건 아예 담당자. 예, 그건 조사 업무는 아니었고요. 정책 업무였습니다. 정책 업무를. 예.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가 비상임 위원으로서 이 법 개정에 관련된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의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 전체 취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걸 전제한 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후보자가 냈던 반대 의견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의 공식적 법정 의견이죠. 법정 의견이 지금 이제 통신자료, 그러니까, 통신사에 가입하면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개인정보는 현행 법에 의하면은 뭐 영장이랄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다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수 의견은 그 영장을 받아서 제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이제 그건 지나치다. 왜냐하면 그건 수사 초기 단계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영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다수 의견은 이제 또 사후 절차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주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동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통신 기록과 같은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언제 이제 통신을 했달지 통화를 했달지와 같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원에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데 인권위 다수 의견은 그걸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사건과의 관련성이랄지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랄지 이런 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좀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예, 짧게 얘기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도 없어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것,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통신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든 그 이전에 그 당시 비상임위원회 입장이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리해. 영장주의를 아니 통신 통신 사실 확인 자료예요. 통신 자료, 그러니까요. 주민번호, 주소. 그건 다수 의견은 영장주의를 적용하자. 예. 소수 의견은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네, 네.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이선의 변호사의 입장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다. 예, 예. 다수 의견도 영장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다수는 있다. 적용하자. 예, 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그 당시 어떤 조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예. 다수 의견들이 영장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선의 비상임위원회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있었던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담당자의 그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그 프라이버시 보호, 사생활 비밀의 보호라고 하는 법익과 수사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법익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볼 건가의 문제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다수 봤을 때 의견은 전자를 좀 더 이선의 비상임위원은 수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아까 예. 이전에 비상임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 연쇄 강간범, 연쇄 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통신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자료가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그 기지국 수사의 문제이고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그 정부 종합 대책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보자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2015년도 쪽에 2015년도에 안건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인권위가 입장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유가 뭐였죠? 그 안건은 제가 준비를 하지를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 모릅니다. 모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주광덕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면. 예, 예. 예, 지금 답변하신 증인. 예.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의견을 냈던 이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그 사항은 예.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견 내는 거지 결국 그게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그 국회의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라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문을 개정해야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논의가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느냐의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앞에 참고로.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 예. 그래, 예. 유상주 의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예, 우리 참고인께서는 후보자와 사법시험 동기고 또 후보자가 헌법연구원을 일할 때 같이 근무하셨죠? 네. 예,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여러 내용 다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가 우리 헌법 가치수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 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선의 그 후보자는 참 번역스러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어가지고 여러 질문들이 아주 민감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변을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다수의 의견이 있더라도 그 다수 의견이 하나의 그 입장만 가지고 다수 의견이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더라도 찬성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본하는 그런 다양한 그 입장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그 후보자의 답변이 좀 막 그냥 그 현실 순응적인 그런 의견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원로 법조인, 뭐 헌법재판관 여러분 전직 헌법재판관도 계십니다만은 이거는 탄핵이 문제가 있다, 라는 그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헌재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거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사실 원로 법조인이 이렇게 광고까지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단 글자 한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8대0을 하더라도 찬성하는 인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다수라도 뭔가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도 다른 의견들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를 했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또 차관 인사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수의 입장이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잘 본인을 본다. 그런데 차관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분은 적어도 아무리 다수설, 소수설 있다 하지만은도 그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어떤 철학과 소신에 입각한 그런 입장 표명은 있을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인사청문회 거치고 또 국회 인준만 받으면 나는 다시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답변이 두리뭉실 넘어가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명확한 소신과 어떤 견해를 밝히지는 않은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후보자를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과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좀 시간 되는 대로 한 제가 2분 7분이니까 한 4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 후보자를 자질을 좀 충분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우선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답변이 썩 분명하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쟁점이 지금 우리 법률이나 아니면 지금 법 쪽에서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 쟁점들이고요. 탄핵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자주 있는 사안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이 직무의 범위가 현상 유지적이냐 아니면 더 적극적인 행위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예전에 저희들이 교과서 차원에서 짧게만 언급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헌법을 전공하는 일종의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정말 쉽지 않은 쟁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탄핵의 법적 성격이라든지 탄핵 절차가 과연 적정했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탄핵이라는 것이 과연 형사재판이냐 아니면 어떤 재판이냐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은 많은 아니, 제가 말씀드린 논의가 거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책임자다. 네.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임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약간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춰본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일단 간략하게 얘기하면 판사 10년, 그리고 변호사 10년, 헌법연구관 2년, 그리고 인권위원 2년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력은 역대 헌법재판관 역임자 중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히 좀 다양한 그런 경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아왔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헌법재판소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늘 얘기되는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그런 후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물론 법조인이기 때문에 일반 법조인이 갖춰야 되는 그런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약간 헌법재판에 특유한 그런 어떤 그 감성이나 이런 리걸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헌법은 헌법 정신과 헌법 논정 이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좀 막연하게 들리긴 합니다만은 일종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수성은 실제로는 변호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길지는 않았지만 헌법연구관으로서의 어떤 그 경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헌법 정신이나 헌법적인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바에 의하면 재판관으로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열린 마음과 개방성과 그리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민형사재판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은 딱 부러진 정답 이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과의 어떤 그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토론 이런 것들이 늘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겸손한 마음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하열 교수님 그 헌법 재판 특히 탄핵 심판에 관해서 박사학위 받으셨죠? 네. 예, 그 전문가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에서 소추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같은 체제가 나은 건지 헌법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양원제를 채택하면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그리고 저는 정치형 탄핵 심판 제도 그리고 사법형 탄핵 심판 제도라고 하는데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는 의회에 의한 대의적인 통제 제도지만 결정권자가 의회에 있느냐 아니면 사법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사법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독일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가 일단이 있느냐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맞는 거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는
사실은 탄핵 심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늘 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지난 두 번의 특히 중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역사적 경험상으로 우리 탄핵 심판 제도가 그렇게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좀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짧게 얘기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도 없어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것,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통신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든 그 이전에 그 당시 비상임위원회 입장이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리. 영장주의를 아니 통신 통신 사실 확인 자료요. 통신 자료 그러니까요. 주민번호 주소. 그건 다수 의견은 영장주의를 적용하자. 네. 소수 의견은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네.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이선의 변호사의 입장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다. 예, 예. 다수 의견도 영장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다수는 있다. 적용하자. 예, 하자는.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그 당시 어떤 조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예. 다수 의견들이 영장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선에 가입하면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개인정보는 현행 법에 의하면은 뭐 영장이랄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다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수 의견은 그 영장을 받아서 제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이제 그건 지나치다. 왜냐하면 그건 수사 초기 단계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영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다수 의견은 이제 또 사후 절차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주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동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통신 기록과 같은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뭐 누가 언제 이제 통신을 했달지 통화를 했달지와 같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원에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데 네. 인권위 다수 의견은 그걸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그 지금은 이제 사건과의 관련성이랄지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랄지 이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수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필요성,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었죠. 예, 그 안건 담당자로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안건 아예 담당자. 예, 그건 조사 업무는 아니었고요. 정책 업무였습니다. 정책 업무를. 예.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가 비상임위원으로서 이 법 개정에 관련된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의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 전체 취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걸 전제한 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후보자가 냈던 반대 의견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때 그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의 공식적 법정 의견이죠. 법정 의견이 지금 이제 통신자료, 그러니까, 통신사에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 정한 감정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선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 답변을 증인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질의 순서 아니죠.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증인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예. 증인은 후보자, 그러니까 이선의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증인 등은 모두 세 분으로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두 분이 우선 출석을 하셨고 한희수 참고인은 한 10분 후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관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한희수 법무부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김원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